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너의 화는 당연하다라는 책입니다. 박성만 제음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감정의 덩어리가 쌓이면 정신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일일이 다투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만나는 작업을 거치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자기, 감정, 인간관계, 가족, 삶, 치유와 성장, 사랑, 위기, 우울증, 돈, 죽음, 신비에 관해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와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동안 버리지 못한 감정이 쌓여 폭발 직전이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허탈함이 밀려온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처럼 냉소와 분노가 습관처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자아가 마음의 심해에 들어가 끌어올린 통찰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148편의 글들 중에서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저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30대 후반에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 관악기로 7년간 유학했다. 돌아와서는 프리랜서 뮤지션으로 일하고 있으나 늘 생계의 고달픔에 지쳐 있다. 가족들은 그냥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니 부담 갖지 말라고 위로해 줬다. 그러나 나이 마흔에 임박하니 인생은 나 하고 싶은 것이나 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짊어져야 할 가정적, 사회적 책임이 무거웠다. 많은 세월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환상을 쫓다가 돈과는 거리가 먼 전공을 선택했다. 음악 자체에서는 희열을 느끼는데 무명 연주자로 연주하고 나서 적은 연주 사례비를 받으면 자신이 그만한 값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초라해진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 내가 하는 일은 곧 자기를 빛낸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의 기분은 상승됐다가 다시 아래로 꺾였다. 그래도 돈벌이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를 설득했다. 우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돈은 흘러 들어온다라는 돈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지금 너는 돈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이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난 그는 걸핏하면 화를 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싫어서 화를 냈고 사춘기 때는 어른들이 싫어서 무조건 화를 냈다. 사회인이 돼서는 세상이 싫어서 화를 냈다.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화를 냈다. 그는 화를 술로 피했으나 술에 취하면 술이 그를 더 화나게 했다. 그가 자신의 화에 대해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화를 안 내려는데 화가 난다는 것이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는 화를 참지 못하는 자신이 미워 또한 화를 냈다. 그가 자신의 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냐는 회의에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소리가 있었다. 너의 화는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면죄부를 받는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절반 정도 가벼워졌는데 그 덕에 그의 화도 50% 줄었다. 그가 가진 화의 근원은 화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었다.
그의 엄마는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쌍둥이 형을 편애했다. 단지 편애만 했을 뿐인데 사랑의 경쟁에서 밀려난 쌍둥이 동생은 죄책감을 가졌다. 어린이에게 반복되는 열등감은 죄책감을 만든다. 그의 무의식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감정이 있었다. 바로 나는 열등하다와 엄마와 형이 밉다였다. 이 둘이 합쳐져 죄책감을 만들었고 죄책감이 참을 수 없게 되면 화로 분출됐다. 너의 화는 당연한 거야 라는 선언은 그의 무거운 죄책감을 덜어줬다. 내 안의 화를 다그치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전쟁만 일어난다. 너의 화는 당연하다라는 마음의 소리는 화를 정당화시켜 준 것이 아니다. 화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오래된 억압의 감정을 어루만져 준 것이다. 쌍둥이 동생은 화를 낼 때마다 화를 참으려는 노력 대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의 화는 당연해. 당연하다고 인정받은 화는 굳이 밖으로 출구를 찾지 않는다. 화 잘 내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해보자. 너의 화는 당연해. 화를 내는 밑바탕에는 오래된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너의 화는 당연하다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화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자식 때문에 답답합니다. 가끔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불안해 외부 출입을 스스로 금하고 집안에 혼자만 있으려는 대학생이 있었다. 엄마는 중병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살 부리는 자식을 위해 대책을 찾아봤으나 효과를 못 봤다. 답답한 엄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소연하느라 말만 길어졌다. 엄마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걱정들이다. 다들 그렇다. 나는 엄마의 이야기를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다. 1시간가량 이야기한 엄마는 쌓인 한이 좀 풀렸는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죄송해요. 딸이 아닌 제 걱정만 늘어놓았어요. 제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엄마는 자신이 걱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걱정이 딸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상담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어른이 되어주는 것이다. 자기 통찰은 어린이인 자아가 어른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을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엄마의 통찰이다.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자기 통찰을 한 것처럼 저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아이도 자기 통찰을 하겠지요. 그러면 공황 장애를 이길 힘도 생기겠지요. 나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소리가 있었다. 가족은 서로 들어주어서 화평하고 서로 들어달라고만 해서 불화한다. 이제는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시간입니다. 삶이 무료하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들어 즐거움이 없어졌단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으라는 마음의 신호다. 즐거울 일이 없던 어느 날 나는 늘 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강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의자 밑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딱딱해져 진열색으로 변한 껌딱지 하나를 무심히 내려다 봤다. 여기에 앉아 무심코 씹던 껌을 여기다 뱉었을 사람, 이후 여기에 앉아 이 껌딱지를 무심결에 밟았을 사람들, 그들이 이 벤치에서
생각하고 느꼈을 것들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찡했다. 다들 그렇게 자기 연민을 가슴으로 안고 등으로 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 땅바닥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의 신발에 짓밟히며 인간의 자기 연민을 지켜봤을 껌딱지가 사랑스러웠다. 껌딱지가 말하는 것 같았다. 허구한 날 짓밟히며 산다고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내가 여기 붙어서 얼마나 많은 너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지 알아? 그것이 내가 할 일이란 말이야. 마음이 말했다. 너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 무엇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베푸는 자, 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 나는 사랑의 공급자고 상대는 사랑의 수혜자라는 생각은 오만의 극치다. 껌딱지 하나만 봐도 사랑스러울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미물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딱히 이렇다 할 정신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아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무덤덤하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다른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본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다.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은 지금 별일이 없다는 뜻으로 복이다. 인생에서 그런 복은 잠깐 동안만 주어지니 그때를 즐겨라. 머지않아 그 쳇바퀴를 수리해야 하거나 새로운 쳇바퀴를 만들어야 하거나 혹은 쳇바퀴를 강탈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인생의 쳇바퀴는 잠깐 쉬어가는 복이니 마음껏 즐겨라. 저에게만 계속 불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그녀는 주방에서 일하다가 컵을 깼다. 기분이 찝찝했다. 출근길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 컵을 깼기에 교통사고가 났고 만일 컵을 깨지 않았다면 보험 할증료가 2배나 오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컵이 깨진 일은 교통사고에 대한 복선이다. 마땅히 일어날 교통사고를 내게 미리 준비시켜 준 것이다.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복선이 많다. 복선은 변화의 타이밍에 나타난다. 인생 후반부에는 그만큼 변화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복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컵이 깨져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컵 깨지는 일은 어차피 일어날 교통사고에 대한 예고다. 그녀는 요즘 새로운 상황에 처했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예전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했다.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됐고 새로운 시도나 모험을 거부하는 심리 상태로 나타났다. 컵 깨지는 일에 이어 일어난 교통사고는 그녀의 진부한 태도를 경고한 것이다. 그녀는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대처해야 한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운이 없었던 일로 넘기지만 그런 일일수록 더 강한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방향만 맞으면 누구나 목표한 곳에 이른다. 마음이 틀려졌다. 나는 복선으로도 말한다. 불운은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불운은 없고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있다. 불운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태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능력이 더 생긴다. 노인들은 많은 경험들을 처리해 오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곧 노인의 지혜다. 반면 그의 경험 수치를 넘는 낯선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노인은 새롭게 자아를 성장시켜 산다기보다는 주로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내공에 의존하여 산다. 노년이 되어도 자아를 성장시키는 분들이 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까지 뿌리가 닿아 있다. 노년의 자아는 원형을 의식화시키므로 더 단단해지거나 영성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지혜 노인이라 한다. 지혜 노인의 특징은 외부 자극에 대한 감정의 동요가 적고 유머를 사용할 줄 안다. 누구나 지혜 노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그의 무의식에 가지고 있다. 지혜 노인은 강의실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도 계신다. 동네 뒷산의 정자에 모여든 노인들 중에는 어김없이 한두 분의 지혜 노인이 계신다. 농촌에서 밭에 김을 매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계신다. 노인이 되어 우울하다고 혼자만 있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우울을 달래줄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음이 말했다. 우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오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의 우울을 달래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지혜 노인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우울을 달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열등감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방대학에서 비전임으로 강의하는 교수가 있었다. 교수에게 늘 부족한 것은 돈이다. 교수는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프로젝트 하나를 따오고 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머릿속은 텅텅 빈 게 돈 좀 있다고 꼴 사납게 구는군. 이렇게 상대의 무식을 비난하고 나면 조금은 위로받는다. 그날도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나서 상한 자존감을 보상하는 욕 의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야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다. 사람은 경제적이든 서열로든 명예로든 궁색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눈다. 돈은 없으나 유식한 나, 돈은 많으나 무식한 너이다. 그래봤자 일순간의 자기 보상임을 본인은 잘 안다. 마음이 그에게 들려줬다. 너가 지식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그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너가 상대를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상대도 너를 가난하다고 비난한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늘 그렇게 짝을 이룬다. 인생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당차게 자기 길을 가는 거다. 마음이 말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덜 발견해서다. 자기 것을.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시간만 나면 글을 쓰거나 책을 들춰보는 그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을 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이 걸린다고 한다. 늘 돈에 쪼들려 살다 보니 목돈 들어가는 일이 그에게는 쉬운 선택지가 아니다. 그런데 궁색하게 살아도 가고 싶은 여행이 우선순위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돈 때문에 여행을 못 간다면 평생을 못 가요. 가면 가집니다. 그들은 빚이라도 얻어서 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여행을 귀찮아한다. 그도 여행 역마살이라도 붙었다면 꽤나 다녔을 거다. 그는 가까운 강변에서 산책하거나 뒷산이나 호수 공원 주변을 한번 걷는 것만으로도 족한 사람이다.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기로 마음먹으면 못 갈 것도 없지만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만일 그의 마음이 거기로 끌린다면 필요한 여행 경비도 생겼을 거다. 아니면 방송사 이벤트에 응모하여 여행 경품도 받았을 거다.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 변함없는 삶의 법칙이다. 사람들마다 사는데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다.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들은 자신이 흙수저인 것을 불평한다. 불평에서 얻는 것은 불평쟁이밖에 없다.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꼭 해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돈 걱정할 시간에 하나씩이라도 그것을 하라고 말해준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해내고 싶은 의지가 문제다. 꼭 필요한 돈은 언젠가 생긴다. 돈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마음이 들려졌다. 뜻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내 경험으로도 나는 이 말을 믿지만 어떤 때는 잔인하게 들린다. 꼭 필요한 돈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될까? 마음이 말했다. 그러면 꼭 하고 싶은 일을 꼭 안 하게 된다. 돈에 관한 의무는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넉넉하게 더 주면 안 될까? 마음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뜻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법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글 한 편 한 편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가졌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상담을 받으면서 읽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자신이 가진 고민과 비슷한 글이 있다면 위로도 받고 해답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내 감정에 지쳐갈 때 이 책 너의 화는 당연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